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코시의 적분 정리에 대해서 적분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선적분을 하는 공간 내에 비해석적인 점이 포함이 되는 경우에 선적분을 할 때 복수함수 복수함수가 z-z0분의 fz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 2πj가 된다. 그쵸? 2πj의 f의 z0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 정리가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하고, 이 복소 선적분은 해석적인 공간에서는 우리가 제로가 된다. 그쵸? 복소함수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되고, 물론 이제 그거를 실수함수의 복소 적분은 실수함수하고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제 선적분 할 때만 이렇게, 그쵸? 우리가 어떠한 이렇게 열린 곡선을 선적분하면 그거 그대로 선적분을 실수함수처럼 해주면 되는데, 그런 해석적이냐 비해석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내서 큰 차이점이 이제 이 복소함수의 선적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해석함수에서의 선적분은 다 제로가 됐잖아요. 그쵸? 이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비해석적인 부분의 선적분은 이제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했고, 그 다음에 테일러 급수 전개. 우리가 이제 해석적인 어떠한 함수들은 무한급수로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테일러 급수 또는 Z0가 제로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맥로린 급수라고 이제 정의를 했듯이, 테일러 급수나 맥로린 급수 정도는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그런 해석 함수들은 테일러 급수 전개로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다. 무한급수 형태로. 그렇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진행을 했고, 요번 시간에는 비해석적인 공간에서도 공간을 포함하는 어떠한 fz 복수함수를 그러니까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한급수하고 유한급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형태가 급수 전개가 돼요. 그렇게 급수 전개하는 거를 우리가 로렌트 급수 또는 뭐 로랑 급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개념은 뒤에 유수 정리하고 밀접하게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복수함수를 선적분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로렌트 급수 전개를 하고, 로렌트 급수 전개에 의해서 유수를 만들어내고, 유수를 만든 걸 가지고 선적분을 쉽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로렌트 급수 전개하고, 또 로렌트 급수 전개할 때 복수함수의 뭐 극점이 뭐고 특이점이 뭐고 0점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유수 정리,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수 함수들을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급수 전개를 하면 이제 로렌트 급수 형태로 그러니까 비해석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복수 함수들을 급수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양함수하고 음함수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양함수는 선적분을 하게 되면 전부 해석적인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 제로가 되는데, 이 음함수는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 거를 우리가 유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수함수의 유수를 이용을 해서 선적분을 쉽게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하니까 뭐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로렌트 급수전개 따로, 유수정리 따로 이렇게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연결이 안 되고 이게 어디서 나왔지 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좀 강의를 들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15.6절에 로렌트 급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테일러 급수는 해석적인 복수함수들을 급수전개하게 되면 실수함수의 급수전개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무한급수 형태로 급수전개가 되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비해석적인 그런 함수들, FZ 복수함수들에 대해서 급수전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 급수전개 한 거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가 로렌트 급수는 그 Z-Z 제로와 같이 그 비해석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15-17식처럼 얘는 지금 요 FZ 복수함수가 얘는 비해석적인 함수잖아요. 그렇죠? Z가 제로가 0이 되기 때문에 그 분모가 0이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비해석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런 경우는 맥로린 급수전개나 또 테일러 급수전개를 할 수가 없다. 그 상태대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해석적인 부분을 급수전개를 하고 그거를 Z 자승분의 2를 곱해줘요. 그런 형태로 급수전개를 하게 되면 음함수하고 양함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로 급수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익스포넨셜 Z의 급수전개는 우리가 실수함수의 테일러 급수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 전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요 함수를 갖다가 Z자승분의 2를 곱해주면 요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Z자승분의 여기에 Z자승분의 1에 1 플러스 뭐예요? Z 여기 Z 1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2 팩토리얼분의 Z 그쵸? 플러스 3 팩토리의 자승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곱해지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는 첫 번째 항이 Z자승분의 1이 되고 두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이게 1 플러스 Z가 되겠죠. 여기가 Z가 되는 여기가 1 플러스 Z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그래서 얘는 뭐예요? Z 곱하기 Z자승분의 1이니까 Z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2 팩토리얼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Z, 여기가 Z 자승,
이렇게 앞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Z자승분의 1은 얘는 어떻게 돼요? Z의 마이너스 2승. 얘는 Z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상수항이 되고 얘는 6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양함수, 요거를 음함수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비해석적인 복수함수들의 로렌트 급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개를 하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함수의 특징이 얘는 해석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선적분을 우리가 요 FZ Z자승분의 익스포넨셜 Z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해석적인 함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만 아니라 어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을 해서 선적분 값을 계산해 주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일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게 요 양함수를 급수 형태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음함수를 급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일반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여기에서 AN, BN 개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식으로 표현한 게 요 식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그 유도는 안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개수를 정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개수 AN, BN 이렇게 개수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음함수가 제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모든 해석 공간에 존재하는 복수함수. 그거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양함수만 존재하는 복수함수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개수를 또 이렇게 AN을 정의할 수가 있다. 요런 정도까지만 로렌트 급수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그 예제를 이제 우리가 로렌트 급수를 FZ 함수 해석적이지 않은 함수가 이제 주어지면 그거를 로렌트 급수 전개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Z가 Z 곱하기 1-Z분의 1 부분을 중심이 제로인 로렌트 급수를 전개하고 수렴 영역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비해석적인 점이 제로하고 1인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제 수렴 영역이 되겠죠. 요거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1-Z의 절대값이 제로하고 1 사이의 존재를 하면 그게 그러니까 Z값이 그러니까 중심이 제로라 그랬으니까 Z값이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내의 수렴 영역이 이제 정의가 되고 얘를 1-Z분의 1은 우리가 그 해석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맥로린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Z분의 1을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Z 플러스 Z 자승 플러스 Z 3승 이런 식으로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FZ를 다시 쓰게 되면 로렌트 급수 전개하게 되면은 Z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Z 플러스 Z 자승 플러스 Z 3승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Z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z 플러스 z 자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z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z 플러스 z 자승이 되는데 얘가 여기가 양함수, 여기가 음함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은 제로보다 크고 1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뭐 이런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아무튼 요까지 설명을 하고 15.7절에는 특이점과 0점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데 특이점은 이제 비해석적인 점을 해석적이지 않은 점을 특이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fz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z가 0, z가 1, z가 2인 점은 우리가 해석적이지 않은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z가 0가 한 점 말고 그 주변에 여러 개의 점이 비해석적인 점이 이렇게 영역을 정의가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은 그 고립된 특이점이 아니라 그냥 특이점이라고 하고 한 점만 해석적이지 않은 점은 우리가 이제 고립된 특이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함수들을, 로렌트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양함수하고 이렇게 음함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그렇죠. 요거는 음함수는 n은 1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n은 1부터, n은 0는 양함수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얘는 n은 1부터 이제 급수 전개가 되겠다. 그렇죠? 무한대까지 이렇게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fz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양함수는 모든 영역에서 다 해석적이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까지 되지만 음함수는 해석적인 공간 안에 그 수렴 영역 내에서만 이제 요게 고려가 돼요. 그래서 n은 1부터 이제 수렴 영역까지 해당되는 영역에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z-z0가 수렴 영역이라면 z-z0점을 기준으로 수렴 영역을 구하라 그러면은 얘는 0부터 수렴 반경 r까지 내의 영역을 우리가 수렴 반경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보면은 뭐 제거할 수 있는 특이점, 또 M차 극점, 또 본질적인 특이점, 0점 뭐 이런 내용들을 용어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로렌트 급수 전개 식에 의해서 양함수, 음함수가 정의가 되면 그 값의 그 FZ에서 제거할 수 있는 특이점은 뭐예요? 비해석적인 점이잖아요. 그러면 비해석적인 점은 비해석적인 점,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는 특이점이라는 얘기는 다 해석적인 공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양함수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또 M차 극점은 분모의 요 음함수의 항들이 몇 개까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모의 항이 몇 차로 극점을 정의할 수가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M차 극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본질적인 특이점은 그 음함수가 무한대까지 전개가 될 때 그거를 본질적인 특이점을 갖는 복수함수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0점은 분자가 제로가 되는 그 값을 우리가 이제 0점이다. 그다음에 분자가 제로가 되는데도 그 차수가 우리가 정의가 돼요. 몇 차 0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먼저 제거할 수 있는 특이점. 얘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요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렌트 급수 전개를 하게 되면 음함수를 음함수를 얘는 해석부라 그래요. 해석부. 얘는 주요부. 음함수를 주요부. 얘를 해석부. 또 얘는 뭐 주요부를 뭐 주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수함수의 특징을 나타내는 해석적인 함수들은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써도 우리가 이제 FZ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 해석분은 다 제로가 되고 음함수 부분만 남기 때문에 이 음함수를 우리가 그 해석을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요부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FZ의 주요부가 제로가 되는, 그러니까 음함수 부분이 제로가 되는 경우를 해석부만 존재할 때 그걸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특이점을 갖는 복수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수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M차 극점은 FZ의 주요부가 0이 아닌 항을 포함하면 Z0를 극점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음함수에서 Z가 Z0일 때 그걸 우리가 극점이다. 그럼 분모항이 제로가 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극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극점이 요게 마지막, 그러니까 요게 지금 그 몇 개가 존재하는지, 그 수렴 영역 내에서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고려를 해보면 M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식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M차 극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M이 1인 항이 하나만 갖는 걸 우리가 단순 극점이다. 여러 개 갖는 거를 뭐 이제 다중 극점을 갖는 복수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특이점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주요부가 무한대까지 급수 전개가 되면 그걸 우리가 본질적인 특이점을 갖는 복수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한대까지 Z가 Z0인 점에서 무한대까지 급수 전개가 되면 그거를 본질적인 특이점을 갖는 복수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개념으로. 다음은 그런 이제 용어를 가지고 복수함수 FZ가 Z분의 코사인 Z에 대해서 Z가 제로가 될 때 어떤 점을 갖는지 그 극점이 뭔지를 이제 정의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봐도 단순 극점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알아보는 방법이 예제를 풀어보면
풀이된 걸 보면 Z0에서 코사인 Z의 테일러 급수항을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코사인 Z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함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실수함수의 테일러 급수 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Z 복수함수에 대한 테일러 급수 전개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 Z분의 코사인 Z는 Z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양함수하고 음함수하고 이제 분리가 되겠죠. 얘는 Z분의 1 마이너스 어, Z분의 1에 여기서 이게 Z분의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Z.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거는 음함수, 얘는 양함수. 그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음함수가 지금 항이 하나만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1차 극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1차 극점을 또 우리는 다른 말로 뭐 단순 극점을 갖는 복수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지 않게 좀 익숙해지고요. 다음은 0점에 대한 정의인데 0점은 분자항이 제로가 되는 Z값을 우리가 그 0점이다. 이렇게. 그래서 Z가 Z0에서 분자항이 제로가 되는 점을 우리가 0점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0점을 구하는 방법은 그 미분을 해서, 그러니까 Z0를 대입해서 제로가 되지 않는 점을, 제로가 되지 않는 최대값, 그걸 우리가 M차 0점을 갖는 Z0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운데, 예제를 하나 보고 그거를 적용해 보면 만약에 fz 복수함수가 z-1의 4습니다. 그럼 얘는 z가 1이 이제 0점이 되는데 몇 차 0점을 갖는지를 보게 되면, 얘는 z는 1에서 2를 대입하면은 fz가 z가 1이면은 뭐예요? 1-1의 4승이면 0이죠. 그렇죠? 0. 그 다음에 f1개 미분을 하면, 1개 미분하면 4z-1에 z가 1이면 또 0이죠. 그 다음에 또 2개 미분을 하면 12z-1에 2승에서 z가 1이면 제로죠. 그렇죠. 또 3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24z가 되는 거죠. 그렇죠. z가 아니 z24 z-1이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1이면은 제로가 되겠죠. 3개 미분까지. 그 다음에 4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4 상수가 되고 z가 없어지니까 제로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얘는 4차 0점을 갖는 복수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제 11번을 통해서 좀 익숙해지게 되면 이걸 0점과 극점을 구하라. 그래서 얘는 0점은 MZ가 0점은 Z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Z가 마이너스 3일 때의 0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순 0점. 그렇죠. Z가 마이너스 2일 때
Z가 마이너스 3일 때는 2차 0점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Z 플러스 1의 자승, 그러니까 FZ 함수에서 Z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는 극점이 뭐예요? 2차 극점을 갖는 거죠. 그렇죠? 2차 극점. 분자가 제로가 되는 그 극점. 그 다음에 Z가 1일 때는 3차 극점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Z가 마이너스 4일 때는 단순 극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개념으로 용어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0점과 극점에 대해서 복수함수에 대해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15.8절에 유수 정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비해석적인 복수함수 FZ를 로렌트 급수를 전개를 하게 되면 비해석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양함수, 음함수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양함수, 음함수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수렴 영역을 이제 급수 전개식에서 어느 부분에서 수렴되는지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FZ가 Z0에서 고립된 특이점을 갖는다고 하면 FZ는 Z-Z0에서 수렴 반경은 요 R까지 우리가 특이점까지 이제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수렴 반경.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급수 전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되면 FZ 복수함수를 급수 전개를 하면 음함수하고 양함수로 나눠지는데 음함수는 이렇게, 양함수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유수라는 개념에 우리가 유수는 레지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는 요거를 선적분을 하게 되면 요 함수를 요 FZ 함수를 선적분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의 근본적인 최종 궁극적인 목적은 복수함수를 선적분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수함수를 선적분했을 때 이 해석적인 부분의 함수들은 전부 어떻게 제로가 된다. 얘는 제로가 돼. 그러니까 얘는 다 없다고 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부분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선적분할 때. 복수함수를 선적분할 때. 그쵸? 그 개념에서 유수의 정리를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Z-Z0분의 1의 개수 B1이 뭔지 이것만 알면 왜냐하면 Z-Z0분의 1은 복소 적분 코시의 적분 공식 적분하면은 2파이 J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뻔하죠. 결과는 Z-Z0는 Z-Z0분의 1은 선적분하면 2파이 J가 되고 그러면 B1만 결정해주면 우리가 어떤 F함수, FZ 함수의 선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로렌트 정리하고 유수 정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설명이. 그래서 그 B1을 구하는 방법은 요 개수 B1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레지듀 FZ에 Z가 Z0로 보낼 때
값으로 갈 때 나머지 값을 정의하게 됩니다. 요거 개념은 극한 개념을 쓴 거예요. 얘는 이따 나오겠지만 리미트 z가 z0로 극한을 취해 줄 때 z-z0 곱하기 fz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B1 개수를, 여기 B1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분수로 전개할 때, B1 값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그 개념이에요. B1을. 그거를 우리가 유수정리다, 이렇게 이제, 좀 생소한 용어를 갖다 붙여갖고 쓰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 B1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능력이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유수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단순극점에서 FZ를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단순극점이라는 얘기는 요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단순극점에서 FZ를 계산을 하면 요 FZ는 급수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그 Z-Z0를 곱하고 요 극한을 Z를 Z0로 극한을 취해주면 B1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말을 양변의 FZ에 양변의 Z-Z를 곱하고 Z를 Z0로 극한을 취해주면 B1을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쓴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면 뭐만 남아요? B1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FZ 함수에 대해서 Z0점에서의 유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만약에 n차 극점을 갖는 경우, 극점이 이제 n차의 극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몇 개의 그 극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n-1 요식을 레지듀 요식을 n-1번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식으로 표현한 게 요 식인 거죠. 일반식으로 표현을 한 게 레지듀 FZ의 Z0는 n-1의 팩토리얼 분의 1의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DZ의 n-1개 미분하고 D의 n-1에 Z-Z0의 n 승의 FZ 이렇게 곱해준 거죠. 그렇죠? 요게 요식 앞식하고 동일해요. 근데 요식은 단순극점에서 생각한 거고 얘는 이제 그거를 일반식이래. n차 극점에 대해서는 이런 값으로 유수를 구해줘야 된다. 그렇죠? 요게 지금 B1이 되는 거잖아요. B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가지고 유수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연습을 해보면 주어진 함수 fz가 극점이 z가 1일 때는 2차 극점이죠.
z가 1일 때는 2차 극점. z가 2일 때는 얘는 단순 극점이죠. 얘는 비해석적인 그 fz 함수가 비해석적인 함수인데 z-1, 그러니까 z가 1, z가 2점에서는 비해석적인 fz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단순 그러니까 2차 극점을 먼저 계산을 하면 얘는 지금 z가 유수의 공식은 뭐예요? 레지듀 f z의 z0. 그렇죠? 얘가 리미트 z가 z0로 갈 때 뭐예요? z-z0의 fz 요 식이잖아요. 그쵸? 요 식에서 2차 극점을 갖는 경우에 z가 1일 때 유수는 얘는 레지듀 fz가 z가 얼마? 1일 때. 그쵸? 얘는 지금 2차 극점이니까 d z분의 d의 리미트 z가 1로 갈 때 얘는 뭐예요? z-1의 자승분의 뭐예요? fz. 얘가 뭐예요? z-1의 자승 곱하기 z-2의 z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약분되고 얘는 얘 약분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얘는 리미트 z가 1로 갈 때 dz분의 d에 뭐가 돼요? 얘는 z-2의 z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을 하면 z가 1로 갈 때 얘는 z-2의 자승분의 1에 z-2의 1에 z 플러스 1에 이런 식이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얘가 z는 분자의 z는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죠. z가 2를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렇죠? 이런 값을 여러분들이 유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z가 1일 때 유수는 3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극점 영역에서 z가 2일 때 레지듀 fz의 z 얘가 3이죠. z0가 얘가 2이죠. 2 이렇게 해서 2는 뭐예요? 리미트 z가 2로 갈 때 얘는 뭐예요? z 마이너스 2분의 fz fz는 공간이 좀 부족한데 얘는 z 마이너스 1의 자승 z 마이너스 2의 분의 z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약분되겠죠. 그렇죠?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고 결국은 리미트 z가 2로 갈 때 z 마이너스 1의 자승분의 z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맞나요? 그러면은 z가 2로 극한을 취해주면 1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유수가 z가 1일 때는 마이너스 4, z가 2일 때는 3의 유수를 갖게 되는 상태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요까지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수를 여러분들이 구해서 활용을 해주면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수를 이제 이용해서 그럼 이걸 왜 구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비해석적인 점에서의 유수를 알고 있으면 선적분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코시의 적분 정리, 그 다음에 나오는 코시의 적분 정리를 이용해서 유수를 알고 있으면 선적분 값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z-z0가 1일 때, 2일 때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z-z0분의 1은 우리가 선적분을 하게 되면 뭐예요? 여기서 z-z0분의 1을 dz를 선적분을 하면 얘는 2파이 j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요 값은 유수 값은 여기에 b1 예를 들면 이따 다시 설명했지만 z-z0의 b1 dz는 여기에서 2파이 j의 b1 값이 되는데 b1 값을 우리가 마이너스 3, 3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fz 여기에 z-1의 자승 z-2분의 z 플러스 1 dz는 얘는 유수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2파이 j에 마이너스 3 플러스 3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니까 얘는 적분 계산까지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유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복소 함수의 적분을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극한 개념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은 코시의 유수 정리.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코시의 유수 정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 정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 fz의 복수 함수를 단순 패곡선을 따라 적분한 것은 경로 내부에 고립된 특이점에서의 유수들의 합과 같다. 그런 개념인데 말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혼란돼요. 아무튼 복수 함수를 이렇게 로렌트 급수전개하면 음함수하고 양함수하고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은 음함수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선적분을 고려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코시의 유수 정리는 요거는 2파이 j의 b1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레지듀 fz z0가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했듯이 요게
코시의 유수 정리는 요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함수의 복수함수의 선적분을 하라 그러면은 유수를 구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시의 유수 정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제를 이용해서 예제 13번을 가지고 유수를 구하면 쉽게 그 선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얘는 극점이 지금 얼마예요? 극점이 Z는 0하고 Z는 1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반지름이 2인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다 원 안에 요 극점이 비해석적인 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음함수를 이제 고려를 해서 요거를 이제 그 유수를 계산하고 유수를 가지고 코시의 유수 정리에 의해서 FZ 함수의 선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스토리로. 그래서 Z가 0일 때 유수를 계산을 하면 Z가 0일 때 유수를 계산하면 Z가 0일 때 유수는 레지듀 FZ의 제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간이 작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Z가 0로 갈 때, Z 곱하기 FZ. 이렇게 되는 거예요. Z가 0로 갈 때, Z 곱하기 Z의 Z-1의 자승분의 Z자승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얘는 약분되고 남는 거는 뭐예요? 리미트 Z가 0로 갈 때 Z-1의 자승분의 Z자승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Z0를 넣어주면 얘는 얼마가 돼요? 유수가 4가 되죠. 그렇죠? 이게 유수가 4가 된다. 그 다음에 Z가 0일 때, 그 다음에 Z가 1일 때 2차 극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Z가 1일 때 유수는 레지듀 FZ의 Z0가 1인 거죠. 그렇죠? 1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2차 극점이니까 뒤에 DZ분의 D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Z가 1로 갈 때 뭐예요? Z-1의 자승 곱하기 FZ인데 FZ가 뭐예요? FZ가 Z의 Z-1의 자승분의 Z자승 플러스 4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게 약분이 되죠. 그렇죠? 약분이 되고 결국은 뭐예요? 이 리미트 이걸 정리해서 쓰면 리미트 Z가 1로 갈 때 DZ분의 D에 얘는 뭐예요? Z분의 Z자승 플러스 4가 되죠.
그쵸. 요걸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리미트 z가 1로 갈 때, z 자승분의, z 자승 플러스 4의 미분이니까 2z의 z.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z의 미분이니까 1이죠. 얘는 뭐예요? z, 자승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얘는 리미트 z가 1로 갈 때, 1로 갈 때, z 자승분의 2z 자승 마이너스 z 자승 플러스 4. 그리고 얘는 리미트 z가 1로 갈 때, 얘는 z 자승분의 2z 자승 마이너스 z 자승이니까 z 자승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2를 극한을 취해주면 얼마? 5가 되죠. 그렇죠? 아닌가? 여기가 가로가 있네요. 여기가 가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렇죠. 5가 아니고 2를 대입해주면 1분의 1 마이너스 4, 아니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하고 앞에서 구한 값이 4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 fz 함수가 z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의 자승분의 z 자승 플러스 4의 dz를 선적분하라. 원 요게 c가 반경이 2인 거죠. 그쵸? 네, 2인 범위 내에서 선적분하라. 네,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그 개념이 요거는 얘는 그 코시의 적분 코시의 유수 정리에 의해서 2파이 j의 계산한 게 요게 B1 플러스 B2 요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파이 j의 B1이 4, B2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2파이 j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수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복소함수들의 적분값을 선적분값을 이렇게 유수만 구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코시의 유수 정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소함수들을 실수함수하고 다 동일해요. 근데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선적분을 할 때 그 한 바퀴 단순 패곡선을 한 바퀴 회전을 해서 선적분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된다. 해석적인 공간에서. 비해석적인 공간에서는 2파이 j가 된다. 네, 그런 점을 그러면 2파이 j가 되는데 그 유수에 의해서 그게 얼만큼 되는지 비해석적인 점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유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선적분을 하는데 그쵸. 요게
요 15장에서 복수 정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간단하게 이제 복수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렇죠? 아무튼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뒤에 연습 문제가 15장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한 거지.